안녕하세요. 사마르칸트에 대해 발표할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제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대해 소개하고 방문지를 소개하고 음식과 언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희는 사마르칸트에 방문하게 됩니다. 사마르칸트라는 이름의 뜻은 과거 소고드인이 명명한 것으로 풍요로운 만남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교과서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의 한반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풍요로운 만남의 도시라는 이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우선 사마르칸트를 몇 가지 키워드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하면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제 무역로가 열리게 되었는데 사마르칸트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제조업 또는 종교 같은 문화적 유산들이 동서양을 거쳐가며 세계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를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라는 점이 큰 역사적 의의로 작용하는 곳입니다. 이 동상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아미르 티무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일으켜 우즈베키스탄 전체에서 국부로 여겨지는 분이고 4세기 대제국의 수도로 사마르칸트를 삼고 푸른 타일 건축물을 설립해 동방의 진주로 사마르칸트를 만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르칸트로 이제 비슈케크에서 타슈켄트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후에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방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이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만큼 다양한 유물이 있기 때문에 방문할 곳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몇 개는 추려서 갖고 왔을 만큼 방문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레지스탄 광장입니다. 저희 숙소도 이 근처에 잡을 예정인데 이 광장은 이제 페르시아어로 모래 광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디귿자 모양으로 마주보는 웅장한 이슬람 신학교 건물 3개가 핵심 구조입니다. 과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점으로 이제 다양한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우선 시압 바제르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인근을 흐르는 시압강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이제 비비아는 모스크 바로 옆에 위치하며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어진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전통빵 리뷰시카를 비롯해 다채로운 견과류와 향신료를 판매하는 꼭 방문해 보아야 할 방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진다 영묘 단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페르시아어로 살아있는 왕을 뜻하고 예언자 무함마드 사촌 무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티무르 제국 왕족들의 영묘 군락입니다. 푸른색 타일과 도자기 모자이크 예술이 가장 정교하게 잘 보존된 골목길이라 여행자들에게 유명 사진 스팟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비비아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차가타이어로 첫째 왕비를 뜻하며 말씀드린 아미르 티무르가 가장 총애한 왕비를 위해 특별히 건립한 사원입니다. 당대 최대 규모로 기획되었으나 완공 직후 무게와 설계 한계로 일부 붕괴했던 비극적 역사가 있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입구 뒷면에 바로 연결된 주름진 푸른 돔 구조와 압도적인 규모감이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성 다니엘 영묘가 있습니다. 이 성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맞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 인물인 선지자 다니엘의 영묘인데 이 영묘는 이제 티무르 제국의 어떤 황제가 이란에 있던 것을 이제 갖고 온 것으로 이제 유해가 세월에 따라 자라났다는 전설로 인해 무덤 길이가 18m에 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 영묘는 특별한 점이 이제 성 다니엘을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신자들이 공통으로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세 종교의 신봉자들이 모두 방문하는 종교적 성지입니다. 그리고 구르 아미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지배자의 무덤을 의미하고 말 그대로 중앙아시아 거대 제국을 건너간 정복자 아미르 티무르와 그 가문의 영묘입니다. 외부에 주름진 거대 푸른색 돔 구조와 내부에 화려한 황금 청동 벽화 장식이 특징입니다. 대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에 있는 너는 이제 한국과 이제 동양이 주식으로 삼는 쌀과 같은 존재로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이 너니 없이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실릭은 이제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인데 이제 이것은 보이신 대로 고기를 꽂아놓은 고기꼬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플로그는 이제 다양한 것을 고기와 함께 볶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전통 볶음밥입니다. 다음은 언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또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과 함께 소련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특별하게 반 러시아, 반 소련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고유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가지 표현을 가져왔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산해주세요, 3가지 바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 여기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아싸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알라이쿰. 나흐맛. 이쇼페리. 나흐맛.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도시는 많은 유산을 품은 도시 부하라입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6가지 순서로 진행되고요. 이어서 부하라에서 머무는 기간은 7월 30일에서 7월 2일로 총 2박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출두청에서 운영하는 열차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고속 열차인 아프라시옵을 타면 약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일반 국행 열차인 체르크나 일반 완행 열차를 타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하라의 주요 음식인데요. 첫 번째는 오시소피라고 불리는 부하라식 플루크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구리솥에서 재료를 따로 익혀내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고 매우 담백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삼사입니다. 특히 부하라의 삼사는 키가 아주 얇고 속이 육즙으로 가득 차 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먼저 부하라의 지역 소개입니다.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중앙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오아시스 도시이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야외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유서가 깊은 역사 도시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에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과거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학문과 문화의 강력한 중심지였던 만큼 우리나라로 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것처럼 부하라는 사문 왕조가 부하라 토국의 수도로 10년 이상 개념된 역사적 중도 도시이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대한 역사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부하라는 왜 유명할까요? 크게 2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슬람 학문과 문화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9세기 사만 왕조가 수도가 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350개가 넘는 예배당과 100개가 넘는 메르세 신학교가 세워져 전 세계의 유학사와 엘리트 학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징기스칸도 감탄한 역사적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라의 건축물들은 가치와 역사성이 매우 높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446m 높이의 칼리아 미나레트는 13세기 징기스칸이 부하라를 침공해 도시 전체가 부를 정도로 탑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압도되어 이 탑은 파괴되지 말고 남겨라는 명령을 살아남은 일화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부하라의 역사를 2가지 시기로 간단히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세기에서 20세기 초는 침략과 재건의 시기입니다. 13세기 징기스칸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이후 부하라 토국 시대에 거대한 요새와 시장들이 재건되며 중세 이슬람 도시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현재입니다. 소련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독립 후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1993년 구시가지가 전체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역사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하라의 주요 명소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뷰하우즈는 유목가라는 뜻입니다. 수백 년 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연못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지금도 노천 카페와 식당이 모여 있어서 부하라에서 가장 활기차고 낭만적인 장소입니다. 둘째, 부하라의 상징인 칼리아 미나레트 모스크입니다. 정교한 벽돌공예의 진수를 보여주는 건축물로 과거에는 밤에 불을 켜서 사막의 배들을 인도하는 등대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르미나르는 독특한 4개의 푸른 탑입니다. 4개의 푸른색 탑은 각각 디자인과 문양이 조금씩 다른데 이는 세계의 4대 종교인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교, 힌두교의 화합과 공존을 상징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를 소개할 9학년 박다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타슈켄트에서는 7월 26일부터 27일,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목차는 먼저 타슈켄트의 역사, 문화, 먹거리, 주요 명소, 관광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타슈켄트의 역사인데요. 타슈켄트는 2200년 이상의 깊은 역사를 가진 도시로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이 교류하던 거대한 시장길인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입니다. 기원전부터 차치샷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무역의 중심지로 포용되었다가 11세기 무렵부터 타슈켄트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의 일부가 되었고 1930년에 공식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1966년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크게 파괴되었으나 소련의 지원으로 재건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때 이후 저희가 보는 계획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타슈켄트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우즈베크족만 아니라 타지크족, 카자흐족 같은 130개의 여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연해주에 살던 수많은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중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정착한 곳이 타슈켄트 인근 지역입니다. 또한 바자르 문화도 발전하였는데요. 거대한 파란색 돔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파는 곳입니다. 바자르 문화의 예로는 주요 명소 초르수 바자르가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대표적으로 총 3가지 음식을 주식으로 샀는데요. 대표적으로 샤실릭, 솜사, 플로프가 있습니다. 샤실릭은 여러 가지 고기 등을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낸 고기이고요. 솜사는 페이스트리 반죽 속에 다진 고기와 양파를 넣고 전통 진흙 화덕에 구워낸 빵, 프로프는 우즈벡의 국민 요리로 여러 가지 재료 등을 큰 솥에 넣고 기름에 볶아 찌는 볶음밥이고요. 디저트로는 레포시카란 둥근 빵이 있고 녹차와 홍차, 여러 과일 등이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보시다시피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즈라티 이만 광장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즈라티 이만 광장이란 타슈켄트 구시가지의 중심이자 이슬람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16세기에 지어진 이슬람 신학교 등이 모여있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성중 중 하나인 오스만 코란 원본이 보관되어 있어 전세계 무슬림들이 찾는 성지로 꼽힙니다. 두 번째로 아까 언급했던 초르수 바자르는 타슈켄트 최대 전통시장인데요. 거대한 푸른색 돔 건축물과 내부 기둥 없이 탁 트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 말고도 근처에 여러 시장들이 함께 모여있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미르 티무르 광장은 우즈베키스탄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아미르 티무르의 동상이 우뚝 솟아있는 도시의 중심 광장입니다. 이곳 근처에는 호텔과 시계탑 이외에도 브로드웨이 거리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는 이 3개 이외에도 지하철 투어, 타슈켄트 TV타워, 매직시티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7월 26일에 비슈케크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하고 7월 27일에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사용할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수단으로는 고속열차, 일반 열차, 고속버스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 3가지 대안을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될 시 합승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 비슈케크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할 때에는 현장 기차역 방문,
합승 택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현장 기차 방문은 약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가장 쾌적한 대안입니다. 합승 택시는 7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기차가 매진되어도 당일 출발 가능한 대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당일 이용이 가능하나 승차감이 좋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안 중 그나마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대안이 가장 편리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